굴욕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정 외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판할 수는 있는데 굴욕 외교의 실체가 뭐냐, 제2의 이완용이 뭐냐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판할 수는 있는데 과하다. 이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것 자체가 우리 한국 내 갈등을 혼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네,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오늘 중요한 과제를 놓고 서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각 의원님마다 태극기를 걸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평소에도 이렇게 양쪽에 전부 태극기를 놓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제 정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역사의 흐름이 어딘지를 한번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또 4월달에 한미 정상회담, 이 중요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님, 또 우리 통일부 장관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우리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거기 요즘에 정말 플래카드가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굴욕 외교, 또 계묘 국치, 제2의 이완용, 이런 이 플래카드가 많은데, 물론 이게 야당에서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또 견제하고 여러 가지 쓴소리 하는 건 당연하고 어떤 권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플래카드의 내용들이 실체가 무엇이냐, 이건 여야의 판단이 다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하고 이것이 그런 실체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어렵게 한일 관계, 여기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을 새롭게 정리를 하고 정말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보겠다,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문제는 이번에 회담 자체도 역사적인 거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정말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좀 사전에 우리 피해자들하고 좀 더 충분한 대화, 또 국회, 저는 야당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골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다 회담의 성격상 미리 사전에 얘기할 수 없어 하더라도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일 궁금한 중에 하나가 이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직접 발표문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냐, 우리의 설명의 편의상 이 제3자 변제라는 걸 쓴 것이냐, 어떤 용어로 쓰였습니까, 이게? 네. 우선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굴욕 외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굴욕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 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가의 신인도도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또 1인당 구매력도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정 외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할 수는 있는데 굴욕 외교의 실체가 뭐냐, 제2의 이완용이 뭐냐, 라고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 이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것 자체가 우리 한국 내 갈등을 혼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강제 동원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6천억 이상을 정부 세금으로 이미 위로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3자 변제 아닙니까? 과거에 두 번에 걸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에 92억, 그리고 2000년대에 6,500억, 이렇게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판결금 문제는 대법원에서 정신적 위자료,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65년 청구권 협정도 우리가 존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조화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3자 변제안입니다. 일본의 청구권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여를 하고 그 재원으로서 우리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의 자발적 기여의 민간의 범위가 지금 말씀한 포스코 등 소위 그 청구권 수혜 기업이 들어가고요. 일본의 그 경단련의 기여가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저 전경련하고 경단련하고 별도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그 범위의 재원을 민간의 자발적 기여라고 그랬는데 그 민간 속에 일본의 그런 그 이 경단련이나 또 소위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그 말씀이에요. 우선은 지금 대법원 판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3자 변제를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재단에 대한 양측의 한일 양측 기업의 기여는 통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그 기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국 발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기금을 창설한다. 뭐 이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길이 열려 있어야 그래야 이게 국민들한테도 이게 설명하기가 더 당당하고 또 이런 그 재원에 직접 수혜를 여러 가지 그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다 여기에 대한 명분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일 회담 그 후속 조치로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뭐 지소미아나 이런 것들은 바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지금 다른 수출 문제들도, 품목 예. 통제 품목이 해제가 됐고 또 지소미아도 완전한 정상화가 선언이 되고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일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화이트 리스트 건은 국내적으로 시행령 개정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행을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잘한 거냐 못하냐는 후세에서 또 평가해야 되는데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느냐 또 지금 아까 우리 정경원 공장장님 말씀한 여러 가지 이번에 다루지 않은 의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당장 지금 그 한일 간의 직접적인 현안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관동 대지진이라든가 또 우키시마 사건 아직 전혀 시작도 안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지금 당장 연결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한일 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우리 정부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